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청명한의원 원장 어미키입니다. 오늘은 우리 무릎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그 통증의 원인을 가장 간략하게 한번 리뷰해보는 그런 스타일로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이 원숭이 시절부터 점점 진화를 하면서 지금 이때보다 무릎을 점점 더 스트레이트로 쭉 뻗는 그런 스타일로 이제 보행 패턴이 변화가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 물리적인 이로움도 있지만 또 이제 병이 되는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대퇴 앞에 있는 네 개의 근육이 가장 우리 여기가 이제 활성화될 때가 이제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노랗게. 이런 식으로 무릎을 펴려고 할 때 이 근육들이 짧아지고 수축하면서 슬개골을 잡아당기고, 이 슬개골이 여기 끝에 붙어 있는 슬개인대라고 하는 이 부분을 또 동시에 잡아당겨서 다리를 이렇게 펴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힘을 줄 때 이 잡아당기는 이 근육의 힘은 주로 이제 관근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런 관근들은 나머지 무릎에 있는 다른 어떤 그런 그 근육들보다 힘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따라서 무릎을 쭉 펴서 일자로 만들어서 체중을 부하하는, 우리가 이제 직립보행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근력이 바탕이 되어야 우리가 일자로 이제 체중을 다리를 최대한 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체중 부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래 다리에 있는 우리가 그 뼈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여기 뼈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그 슬개골에 연결돼서 이제 위에 있는 대퇴사두근이 이렇게 다리를 펴게 하는 작용을 할 때는 그 사이에 슬개골이 있기 때문에 이 슬개골하고 대퇴뼈하고 만나는 이 부분에 관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절에서는 연골이 있어서 얘네들이 미끌미끌하게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 그러니까 무릎을 구부렸다가 점점 이렇게 펴게 되면, 펴는 힘 자체는 대퇴사두근이 이제 잡아당기는 건데, 이 잡아당기는 거에 의해서 이렇게 슬개골이 밑에 있다가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이 슬개골과 이 대퇴뼈 사이에 미끌미끌한 연골이 문질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월이 오래 흐르게 되면 이런 연골들이 또 닳아버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동작들도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물리적으로 연골이 빨리 닳게 만드는 어떤 원인이 되고, 이제 젊었을 때 연골이 충분히 있을 때는 그런 게 퇴행성 연골이 이 근처에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그런 퇴행성 변화보다 이 슬개골 밑면의 이 윗부분, 슬개인대의 이 밑부분이 특히나 이제 점프를 많이 하거나 이제 뭐 높은 곳을 올라간다거나 무리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은 현미경으로 보는 수준으로 이렇게, 아니면 좀 더 이제 커서 이제 약간 거시적으로 약간 보이는 수준으로 손상이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무릎을 우리가 구부렸다가 점프할 때는 구부린 무릎을 갑자기 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이 대퇴사두근이 갑자기 확 잡아당겨야 됩니다. 갑자기 확 잡아당길 때, 예를 들어서 이 슬개골과 슬개인대가 만나는 이런 부분은 물성이 변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뼈만큼 단단하지는 않고, 또 여기 인대 자체보다 만나는 이 부분이 이제 물리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손상이 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슬개골 밑면에 이런 슬개인대 이 부분이 이제 아픈 것을 우리가 점프하는 사람의 무릎이라고 하는 점퍼슨이라고 하는 그런 병명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미세 손상들이 생기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갑자기 점프를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잡아 당기는 와중에 우리가 이런 식의 손상이 그 밑에 생길 수 있다는 것들은 대퇴사두근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잡아 당기는 그런 신전기전에 의해서 젊은 시절에는 이제 무릎 밑에가 그런 식으로 많이 아프고,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감별하기 위해서는 슬개골이 동그랗게 잘 만져지기 때문에 그 밑부분을 이렇게 눌렀을 때 많이 통증을 느낀다고 하면 이런 손상을 일단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똑같이 잡아당길 때는 이 슬개골 밑부분뿐만 아니라 이 윗부분도 그런 식으로 손상이 잘 와서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눌러서도 통증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슬개골을 누르게 됐을 때, 나이를 먹었을 때는 그 밑에 연골이 닳아서, 젊었을 때는 이거를 문질렀을 때 미끌미끌한 느낌이지만 연골이 닳으면 꺼끌꺼끌해져서 우리가 이제 이 슬개골을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누를 때 밑에서 뻐드득 하는 느낌이 나면, 연골이 퇴행성 변화가 많이 진행이 돼서 미끌미끌한 성분이 많이 사라졌구나.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도 진단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슬개인대는 이제 제거돼 있고 대퇴사두근도 제거돼 있고, 오로지 뼈만 이렇게 집중돼서 이 슬개골과 이 대퇴뼈 사이에 지금 문질러지는 부분을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릎에는 두 가지 관절이 있는데, 이 대퇴뼈와 슬개골 간의 요 사이의 관절과 위에 대퇴뼈와 밑에 다리뼈의 요 관절, 두 가지 관절면이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자꾸 문질러서 연골이 닳는 모습을 지금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그러다 보면 뼈가 옆으로 자랍니다. 골격이 자라서 이런 식으로 연골이 많이 닳아버리고 옆으로 이렇게 골격이 자라는 이런 퇴행성 변화가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아까 이제 이 밑에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슬개골에 이렇게 연골이 닳을 때는 무릎의 앞쪽 부분으로 주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볼 것은 무릎의 주로 앞쪽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는 것과 안쪽, 바깥 뼈가 있는 곳이 바깥쪽이기 때문에 이쪽 안쪽에, 몸 안쪽에 유릎 관절면의 이제 통증 부분을 주로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건데, 왜냐하면 그 두 군데가 가장 흔히 이제 해부학적으로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통증이 잘 유발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뼈는 이렇게 젊었을 때는 건강하고 깨끗하게 대퇴에 있는 연골면과 슬개골 뒤쪽에 있는 이런 연골면들이 매끈하게 서로 문질러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연골들이 점점 닳고 약해지면서 나중에 이게 뼈가 밑에 있는 뼈들이 서로 노출돼서 뼈끼리 뻐걱뻐걱하게 이렇게 문질러지는 이제 그런 상태로 세월이 흘러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십자인대라고 하는 구조물이 또 있는데, 위에 대퇴뼈의 뒷면에서 밑에 다리뼈의 앞면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주행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전기전이 여기서 심하게 아무리 잡아당겨도, 이게 아무리 잡아당겨도 얘가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딱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아래 다리가 위에서 잡아당기는 근육 힘에 의해서 탈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전십자인대가 있을 때는 이렇게 물론 이제 주변에 여러 가지 구조물과 근육들의 여러 가지 쌍을 이루는 그런 힘에 의해서도 보호가 되지만, 가장 힘이 센 신전을 시키기 위한 그런 근육들의 힘에 대해서 인대 중에는 전십자인대가 이제 더 앞으로 이게 탈구돼서 전이되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주 강한 힘으로 얘가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앞쪽으로, 아래 다리가 앞쪽으로 힘을 세게 받게 된다면 이게 전십자인대가 파열이 되고, 이게 파열이 되면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할 때 이 밑에 다리를 앞으로 잡아 당길 때 전혀, 원래 십자인대가 멀쩡할 때는 전혀 앞으로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이게 파열이 되면 점점 앞으로 이렇게 뼈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소견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리를 구부렸다 이렇게 펼 때 대퇴사두근이 잡아당기고, 아까 이제 살펴봤던 거는 이 밑면에서 이제 이 부분이 힘줄염이 생길 수도 있다. 미세하게 틀어지는 것도 있고, 또 여기도 문질러져 가지고 슬개골하고 대퇴 사이에 여기서도 통증이 유발될 수 있고, 그게 이제 만성화되거나 세월이 흐르면 여기서 이제 퇴행성 변화 때문에도 더 그런 확률이 증가한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잡아 당겼을 때 전십자인대가 이렇게 생긴 게 지금 전십자인대 주행인데, 아무리 잡아 당겨도 이 전십자인대가 팽팽해지면서 더 이상 앞으로 밀리지 않게, 다리가 이제 거의 예를 180도 정도까지 갔을 때 더 앞으로 꺾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어떤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제 전십자인대를 검사를 할 때는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잡아 당겼을 때 이런 식으로 뼈가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움직이게 되면 십자인대 손상을 의심을 한다, 이런 것들이고. La primera que apoya. Uy, sí. 지금 이 화면처럼 갑자기 다리가 이제 펴지다 못해 더 앞쪽으로 더 펴지는 이제 하이퍼 익스텐션 인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과신전되게 펴지게 되면 물론 이제 전십자인대뿐만 아니라 후십자인대나 주변 다른 인대들도 얼마든지 같이 다치고 반월판도 같이 이제 다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전십자인대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손상에 의해서도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잡아당겨도 여기가 당겨지지 않고 똑같은 모양이 일직선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여기처럼 그다음에 여기 잡아당길 때 앞이 튀어나옵니다. 지금 뼈가 밑에 이제 뼈가 피부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이죠. 이렇게 튀어나와서 실제로 아래 뼈가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 전십자인대가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늘어나 있거나 파열이 되면 이런 식으로 끄떡없이 안 움직여야 될 아래 다리가 앞으로 이렇게 끌려 나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보행을 할 때는 뒤꿈치의 바깥쪽 부분이 땅에 먼저 닿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신발의 뒷굽을 보시면 대부분 안쪽보다는 바깥쪽의 뒷굽이 훨씬 더 많이 달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정상 보행을 할 때는 뒤에 바깥쪽으로 먼저 지면에 닿기 때문이고, 이렇게 우리가 서 있을 때는 양쪽으로 체중이 동일하게 무릎의 안쪽 관절면과 바깥쪽 관절면에서 동일하게 체중이 실리게 되지만, 걷는 순간
우리가 이제 바깥쪽 뒤꿈치가 땅에 먼저 닿기 때문에 그 중심선에서부터 거기를 일직선으로 쭉 그리면 요 직선상으로 체중이 흘러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걸을 때 뒤꿈치에 땅에 닿을 때는 이 안쪽보다 바깥쪽보다 안쪽이 3배 정도, 3배나 되는 힘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여기가 30%라면 70% 이상의 체중이 이쪽으로 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똑같은 관절면이 내측과 바깥쪽에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걷거나 하는 동작에서 안쪽이 훨씬 더 강하게 압력이 되는, 지금 이쪽보다 이쪽이 3배 이상 큰 압력을 받기 때문에 이 바깥쪽에 있는 관절면보다 안쪽에 있는 관절면이 훨씬 더 무리를 많이 받는 거고, 이런 해부학적인 취약성 때문에 대부분의 무릎의 퇴행성 변화는 이 바깥쪽 관절면이 아니라 안쪽이 아파서 연세가 드신 분들의 무릎 통증은 대부분 이 무릎 안쪽을 가리키면서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쪽 이렇게 얇은 뼈가 옆에 붙어 있는 게 바깥쪽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이 안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바깥쪽보다 안쪽이 세월이 흐름으로써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걸 보면 이 바깥쪽 관절면보다 안쪽 관절면이 훨씬 좁아져 있고, 이 좁아졌다는 얘기는 여기 이제 연골이 많이 닳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보다 여기가 더 하얀색으로 뼈가 더 굳은 뼈가 박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연골이 닳아서 여기서 압력이 더 심해져서 우리가 피부도 많이 문지르면 굳은 피부가 생기듯이 뼈도 많이 문질러지면 굳은 뼈가 생기기 때문에 더 하얗게 보이고, 그 다음에 끝에 이제 뼈가 이게 튀어나오는, 골격이 튀어나오는 요런 상태로 퇴행성 변화, 그러니까 이쪽에 비해서 안쪽이 훨씬 빨리 늙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해지면 이렇게 각변형이 생기고, 일단 병원에서 어느 수준 이상으로 진행해서 이제 인조관절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듣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존적 치료가 일반적으로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수술을 하면 인조관절 수술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바깥쪽보다는 안쪽이 많이 이제 대부분 닳기 때문에 안쪽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바깥쪽까지 다 심하게 퇴행성 변화가 진행됐다고 하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일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조관절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엑스레이 소견이나 임상적인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제 수술 여부는 그 양방 선생님들이 판단할 문제고, 또 한 가지 이제 무릎 속에는 이렇게 반달 모양의 반월판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양쪽에 있어가지고, 이런 반월판이 위에 다리뼈와 밑에 다리뼈 사이에서 그 틈을 메꿔줍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반월판도 항상 자기가 도와주던 그 위에 다리뼈와 밑에 다리뼈 사이에서 이렇게 전십자인대가 손상된다거나 파열된다거나 되게 밀려가지고 찢어진다거나, 또는 그 사이에서 관절면 사이에서 꼬집혀가지고 찢어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반월판이 이렇게 파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열이 되는 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반월판은 이런 식으로 무릎 속에 존재하고, 위에 다리뼈와 밑에 다리뼈 사이에서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존재하고, 이렇게 손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손상이 일어나면 위에 다리뼈가 이제 직접 또 밑에 다리뼈하고 실제로 부딪힐 수도 있어서, 그쪽에 이 밑에 있는 연골하고 이 위에 있는 연골은 손상이 좀, 퇴행성 변화가 좀 빨리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상되는 게 우리가 흔히 이제 반달 연골이 손상됐다고, 반월판이 손상됐다고 하는 것들이 이런 이제 시각적 이미지를 보이는 것이고, 반월판은 예를 들어서 이제 위에 다리뼈하고 밑에 다리뼈는 이런 식으로 만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반월판이 없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만 접촉을 하기 때문에 모든 체중이 요 작은 부분에 몰리게 되면 여기 연골이 너무 빨리 닳고 뼈가 붕괴될 정도로 큰 충격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월판이 이런 식으로 쐐기 모양으로 앞뒤로 움직이면서 무릎의 움직임에 따라서 무릎이 이제 아래 다리 위에서 이렇게 요 동그란 모양인데 구르게 되는데, 이 구르게 되는 그런 거에 따라서 앞뒤로 반월판이 움직여주면서 그 빈 부분을 이런 식으로 채워주면 접촉면이 훨씬 넓어지면서 체중이 요곳으로만 몰리는 게 아니라 골고루 몰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골고루 연골에 대해서 골고루 이제 압력을 분산할 수 있어서 국소적으로 한 곳에만 힘이 몰리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이런 반월판이 어디가 찢어지게 되면 그 찢어진 면으로는 또 심한 면, 뼈와 뼈끼리 부딪혀서 이 부분의 연골 손상이 더 심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이제 대부분은 반달 연골이 손상된다 하더라도 보존적 치료에 의해서 큰 손상이 아니라면 이제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만약에 이제 이 부분에서 증상이 너무 심해지고 잘 호전되지 않는 그런 경우라면 이제 그 반달 연골에 대해서 어떤 수술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무릎은 이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병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도 이렇게 이게 이제 인대가 뼈다고 할 때 가볍게 삔 거, 부분적으로 파열된 거, 조금 더 파열된 거, 완전히 파열된 거. 인대가 이제 뼈다고 하는 건 이제 가볍게 인대가 손상되는 걸 의미하는데,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인대가 이제 늘어나서 어느 정도 손상이 있느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하고,
다리를 보시면 이렇게 지금 안쪽이 확 늘어나는, 순간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순간을 보였죠. 그래서 우리가 생리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인대가 최대한 늘어나는데 그거보다 더 추가적인 외력이 작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인대가 이제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무릎은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이제 슬개골 밑면에 여기 이제 손상이 오는 것도 보여드렸고, 슬개골하고 대퇴 사이 여기 연골면의 손상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연골 무릎의 내측에 있는 이쪽 관절면이 이제 반월판의 손상도 있고, 또 여기 연골끼리 문질러져 가지고 또 여기 간격이 좁아져 가지고 이제 수술하는 것도 보여드렸고, 또 그 안쪽에는 우리가 이제 거위발 모양 윤활낭염 또는 거위발 모양 점액낭염이라고 해서 이런 그 구조물이 여기 힘줄 3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힘줄 3개가 잡아 당길 때마다 이 뼈와 이 힘줄 사이에서 윤활랑이 그 마찰을 줄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골격이 튀어나와서 누른다거나 또는 얘네들이 과활성화돼서 자꾸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 윤활랑에도 염증이 생겨가지고 무릎 이 근처에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아까 여기 이제 내측에 있는 인대가 손상되는 것도 보여드렸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그 내측에 있는 인대, 지금 생략되어 있지만 그 위쪽에 있는 구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관절염부터 여기 반월판 손상부터 내측 부인대 손상부터 윤활낭염, 점액낭염까지 이 무릎의 내측 구조물들은 이렇게 외측에 있는 것보다, 무릎의 외측보다 무릎은 내측에서 항상 여러 구조물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또 한 가지 무릎에 있는 이런 내측 관근이라고 하는 이런 근육에 통증 유발점이 생겨도 그것에 의해서 통증이 무릎 내측으로 퍼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무릎 안쪽에 통증을 호소할 때 이 부분을 풀어줘 가지고 무릎의 통증이 비약적으로 사라지는 걸 확인할 때는 이쪽에 근육이 많이 뭉쳐서 무릎 안쪽으로 통증을 유발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은 근육 속에 이렇게 뭉친 거를 우리가 이제 바늘로 여기 보시면 실룩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금방 실룩거렸죠? 두 번째 더 크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튀는 거, 금방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근육의 이 부분을 풀어줄 때 나타나는 반응이고, 따라서 이제 무릎은 이제 무릎 주변에 이런 근육이 뭉친 것도 무릎 안쪽에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치료함으로써 무릎 안쪽에서 느껴지는 통증에 많이 도움을 주게 되고, 무릎은 기본적으로 이 대퇴 사두근이 잡아당기는 구조물의 그 힘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디 무릎이 약해진 부분이 생기면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대로 급부로 이 뒤에 있는 근육들도 과긴장해서 무릎 뒤가 당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 뒤가 당긴다고 할 때는 물론 거기 이제 물주무늬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무릎 뒤에 있는 근육들이 과긴장된 상태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통증을 또 유발을 하기 때문에 이 뒤에 무릎 뒤에 있는 근육들도 햄스트링이라든가 아래 다리 뒤쪽에 있는 근육들도 이런 트리거 포인트가 생기면 그런 근육 뭉친 점을 풀어가지고 뒤에가 당기면서 아플 때 즉각적으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대치동 청명한의원 원장이었고요. 네이버에서 가장 큰 한의사 학술 카페를 20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릎에서 가장 흔히 생기는 병들을 간단하게 한 번씩 시각적으로 이런 스타일로 병이 오는구나를 설명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자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